안녕하세요. 서초구리 명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미술반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조성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기초, 쉬운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초보다 하시는 분들도 이번 영상은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아주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평소에 가장 많이 접하는 게 길거리의 나무잖아요. 그래서 뭐 풍경화를 처음에 따라 그리고 싶으신 분들도 많을 텐데, 그래서 제가 오늘 나무 그리는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준비해 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뭇가지를 그려볼 건데요. 보통 나무 기둥을 너무 두껍게 그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조금 얇게, 그리고 나뭇가지는 이렇게 조금 너무 규칙적이지 않게 좀 자유분방하게 밖으로 뻗어나가는 방향으로 스케치를 해줄게요. 하나는 나뭇잎이 좀 되게 꽉 찬 나무여서 좀 간단하게만 스케치를 해주고, 옆에 나무는 조금 디테일하게 잔가지까지 스케치해주도록 할게요. 나무도 가지가 두꺼운 가지가 있고, 점점 끝으로 갈수록 장가지가 될수록 가지의 두께가 좀 얇아요. 간단하게만 이렇게 스케치해 주시면 됩니다. 나무의 안쪽 부분만 이렇게 명암을 조금씩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나무의 외곽선 부분은 최대한 연하게 그냥 표시만 해줄게요. 위치만 잡는 식으로. 왜냐면 외곽선 부분은 연한 색으로 이파리를 얇게 표현해 줄 거기 때문에 나무의 외곽선은 거의 보이지 않게 잡아주세요. 그리고 나무는 사계절 이파리의 색깔이 다르잖아요. 제가 오늘 할 거는 좀 봄에 어울리는 좀 연한 푸릇푸릇한 그런 나무입니다. 나무를 그리실 때는 너무 처음부터 잔터치로 그리시기보다는 처음에는 이렇게 물을 조금 많이 섞어서 연한 그린색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색깔을 잡아줄게요. 그래서 아랫부분으로 내려갈수록 조금 더 진하게, 물감의 농도도 조금 진하게 이런 식으로 잡아줄게요. 저는 지금 이제 나무의 중간 부분으로 들어왔잖아요. 이 부분은 조금 진한 녹색을 사용해서 표현을 해줄 건데요. 녹색에 갈색 계열이랑 푸른색 계열을 조금 타면 이렇게 약간 딥한 색깔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아까 연필로 체크해둔 좀 그림자가 지는 부분, 안으로 들어간 부분은 이렇게 좀 진하게 터치를 넣어줄게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흰 부분을 남겨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나무 사이사이에 약간 공기가 통하기도 하고 너무 꽉 채워주면 그림이 되게 답답해 보여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일부러 흰 부분을 중간중간에 조금씩 남기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너무 어색할 땐 마지막에 덮어주시면 되니까 조금씩 비워두면서 스케치를 해줄게요. 그리고 이제는 중간 단계로 갈수록 붓에 물기를 조금 뺐어요. 그래서 물감의 양도 조금 많아지고 색깔도 조금 진한 잎으로 이제 붓끝으로 나뭇잎 묘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나무의 하단 부분은 조금 진한 색으로 이렇게 받쳐주듯이 포인트를 줄 건데요.
약간 구 형태와도 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랫부분을 받쳐주는 색깔로 조금 진하게 갈색이랑 푸른색이랑 녹색 이렇게 세 가지 섞어서 해줄 거고요. 저는 아래 반사광 부분에 약간 보라색 물감을 조금 섞어서 반사광 부분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너무 푸르다기보다는 밑에 부분은 좀 빛이 받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은 이렇게 약간 보라색을 섞어서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밑부분까지 다 채워주셨으면 위에 밝은 부분을 조금 다시 넘어가서 터치해 주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것도 물이 많이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 보시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면서 묘사를 해주면서 윗부분이 이제 많이 말랐잖아요. 이제 마른 상태에서 이렇게 잔터치를 조금씩 더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제는 붓에 어느 정도 물감 농도도 있고 그리고 물기가 좀 적게 그래서 붓 끝으로 이렇게 중간중간에 다양한 색들을 조금 더 채워주시면 돼요. 나무의 전체가 튀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터치를 살려서 나무 이파리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보일 수 있게끔 너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잔터치를 써주시면 나무가 좀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살리꽃만 이렇게 포인트 부분을 잡아서 색깔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벌써 이렇게 어느 정도 나무의 형태가 나왔죠? 나무의 색이 다 마른 다음에 위에 잔터치를 조금씩 올려가는 식으로 하시면 어렵지 않게 나무를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나무 기둥을 해줄 건데요. 원기둥 원리로 한쪽 부분은 조금 어둡게, 한쪽 부분은 조금 밝은 갈색으로 이런 식으로 터치를 해줄게요.
이제 여름에 자주 볼 수 있는 이런 여름나무는 완성을 해봤어요. 옆에는 저희가 봄이기 때문에 제가 벚꽃나무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벚꽃나무는 꽃 사이사이에 뭔가 가지가 더 많이 보이잖아요. 가지를 미리 이렇게 스케치, 그래서 가지를 이렇게 미리 스케치해주고 가지부터 먼저 다 채색을 해볼게요. 가지부터 이렇게 채색을 다 하신 다음에 위에 좀 제가 흰색 물감을 한번 써봤어요. 이거는 약간 불투명 수채화에서 사용하는 기법인데 벚꽃나무는 약간 흰색을 써줘도 예쁠 것 같아서 흰색 물감과 위에 분홍색, 핑크색 물감 이렇게 섞어서 벚꽃나무를 표현해 볼게요. 벚꽃나무는 가지가 좀 더 두드러지잖아요. 그러니까 가지 주변을 중심으로 이렇게 진한 핑크색과 흰색을 섞어서 터치를 넣어줄게요. 근데 얘는 아까 그 풀이 있는 나무와는 다르게 조금 더 터치를 처음부터 몽글몽글한 느낌으로 동글동글하게 넣어줬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색이 서로 섞일 수 있게끔 이렇게 작은 터치들로 나무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벚꽃나무는 가지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핑크색을 진한색, 중간색, 좀 흐린색, 흰색이 가까운 색 이런 식으로 해서 몽글몽글하게 동글동글하게 조금 터치를 많이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진한 분홍색도 중간중간에 많이 넣어줬어요. 이렇게 좀 붉은색이 많이 도는 핑크빛이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흰 터치를 많이 넣으면 좀 눈꽃잎처럼 흰색 빛이 많이 도는 벚꽃나무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약간 불호편 같은 느낌으로 재미있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 흰 배경에 벚꽃을 그리니까 벚꽃이 좀 잘 두드러지지 않는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불투명으로 흰색과 파란색을 섞은 하늘색으로 조금 불투명 수채화로 한번 완성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확실히 하늘색이 들어가니까 흰색의 벚꽃잎이 좀 더 잘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만 배경을 조금 채색해 볼게요. 이렇게 푸른 배경을 넣어준 다음에 흰색으로 조금 더 자잘한 터치를 중간중간 넣어줄게요.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벚꽃나무가 완성이 됩니다.
어떠세요? 너무 정교하진 않아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면 얼마든지 다양한 나무 표현이 가능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나무 그리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어요. 계절에 따라서 나만의 나무를 관찰해서 그리실 수 있으니까 한번 꼭 다들 따라해 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더 쉽고 재밌는 그리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